이게 지금 뭐 건설사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하반기에 만약에 PF 부실이 한번 터지면 이제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역전세난보다 더 시장을 한번 흔들 가능성이 좀 있어요. 3프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부동산 전문 콘텐츠 집으로 드디어 또 12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저와 함께 집으로를 이끌어 주실 우리 세미정님. 네, 안녕하세요. 세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으로를 통해서 부동산 재벌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이지선 씨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제가 집을 샀고 난 뒤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졌어요. 네. 이제 벌었다 이거죠. 네, 이제 사고 나니까 확실히 네. 이제 조금 관심이 멀어지네요. 마음도 네. 이제 안정적이고. 그렇죠? 네,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큰 것 같다. 네. 그죠? 지금 불안하시죠? 아니 근데 그 우리 지선 네. 씨의 그 최근 구매 네. 주택이 네. 적점 대비 조금 올라온 상태라고요. 마이너스 30%대 사셨는데 네. 지금 뭐 마이너스 20%대 물건들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지면 그냥 바로 그냥 앉아서 네, 아주 그냥 돈을 버신 거죠. 부동산 준재벌. 아유 축하드릴 네. 일입니다. 네. 이게 바닥을 찍고 진짜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또다시 그 포모. 뭐뭐가 있죠. 네, 나만 또 이거 여기서 소외되는 건가? 나만 또 놓쳤나? 이지선도 샀는데. 조금 있으면 뭐 역전세 때문에 뭐 좀 많이 또 다시 떨어질 거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내가 많이 했죠.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죠. 네. 근데 진짜 분위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분위기요.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통계 기상도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걸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전과 지금의 상황을 아마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핀셋 형태로 네. 각 지역별로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서울이고요. 네, 자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통계 기상도인데요. 지금 이제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광역시까지 변동률이 가장 큰 지역들을 지금 우선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란색이 오른 거예요, 내린 거예요? 내린 내린 거죠. 거. 네, 그때 우리 처음 내렸나요? 시작했을 때 천둥번개가 좀 쳤었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색이 옅어지면서 지금 빨간색도 좀 보이고 있죠. 네네. 네. 자, 지금 현재 변동률이 좀 높은 지역으로는요. 일단 용산구가 일단 있는데요. 용산구는 이제 5월 들어서 매수자의 전화 문의가 뚝 끊겼다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그래서 전세 또한 찾는 사람이 없어서 임대인들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융자한 이자 돈을 내주거나 혹은 이제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 금액보다 전세 보증금 가격을 내려서 내놓거나 하는 그런 재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이촌 코오롱 이제 한가람 쪽에 대한 어떤 이촌동 단지들이 지금 매매가가 좀 하락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강북구를 한번 보면요. 이제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라든지 하는 이제 미아동 쪽의 대형 단지들이 네. 금매 거래가 좀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매매 하락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입주자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투자 수요 문의는 전화도 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DSR 규제로 인해서 필요한 대출 금액 마련이 쉽지 않아서 거래가 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네. 현장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노원구로 한번 가보면요. 뭐 3대 학군지로 좀 유명하죠. 근데 지금 현재 비수기이기 때문에 거래까지 좀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당시 이제 갭 투자했었던 매수자들이 현재 지금 전세 보증금 반환금 문제로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매매로 이제 내놓는 상황이라 매매 이제 거래 가능 금액이 이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은 또 이제 노원 이제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가 6월 말 입주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역전세 현상이 지금 좀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월계동, 공릉동 쪽 이제 구축 단지들도 매매가가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진짜 무슨 기상캐스터처럼 네. 설명을 아주 잘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네. 하여튼 송파인가요 저희가? 네, 송파요. 송파 정도만 빼고는 어쨌든 다 하락세네요. 네, 송파구는 지금 일단 전세도 좀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뭐
금리 인상 압박에서 좀 벗어나서 가격은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네. 지금 뭐 지루한 조정 끝에 이제 상당히 좀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면서 뭐 잠실 엘스, 리센치 같은 잠실동 매머드급 이제 단지들이 네.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움직이면서 바닥 다직을 끝내고 이제 완만한 상승세를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옆에 있는 문정동이나 가락동 구축 단지들은 아직 매수세 부진으로 인해서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 또 특징은 이제 강남구가 되겠어요. 네. 강남구에 은마 아파트 경매가 네, 네. 이루어졌었거든요. 경매? 네, 경매. 네. 네, 은마 아파트가 무려 이제 2차까지 유찰이 돼서 네. 뭐 17.8억에 이제 최저가가 나왔었는데 3차에서 무려 45명이 입찰을 하면서 26.5억을 와. 최고 낙찰가를 했습니다. 와, 17억에 샀으면 대박 났을 걸. 네, 보통 그쵸.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2차 유찰되고 나서 3차 때는 보통 2차의 최고가를 이렇게 넘기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지금 거의 그냥 매물보다도 더 금매물보다도 더 한 2억 정도 높게 지금 되게 낙찰을 지금 받은 굉장히 상황입니다. 웃긴 상황인 것 같아요. 매매로 사면은 25억에 살 수 있는 걸 경매로 27억에 샀다. 그렇죠. 만약에 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오, 역시 우리 몰라요. 전문가셔. 네. 그 경매로 할 수 그러니까 네, 네, 경매로 얻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도적으로. 네, 뭐죠? 어떤 거죠? 대출? 아, 대출도 있고요. 실은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네. 그래서 그 경매로 받게 되면 실입주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입주만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경매로 샀을 때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차에는 왜 안 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아, 시장의 1차, 2차 네. 때는 야, 안 되겠다. 지금 저런 거 살 때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쭉 팽배하다가 네. 네. 요즘에 다시 약간 좀 틀어지면서 네. 원래 17억 8천까지 떨어졌던 네, 최저 낙찰가가 그랬는데 그게 막 네. 경쟁 붙으면서 네. 26억 26억 5천 정확하게. 근데 이제 2등의 낙찰가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등의 낙찰가는 2등은 이제 24억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2억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실은 2등은 이제 금매물보다 한 1,000만 원 조금 더 낮춰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낙찰 받으신 분이 2억을 더 높여서 쓰신 거죠. 와.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뭔가 강남발에서 시작되는 네. 이 꿈틀거림이 조금 생각보다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온라인에 들어가서 부동산 카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직도 정말 엄청 팽팽하게 팽팽하죠. 네. 맞섰는데 네네. 일단은 3년 정도 만약에 하락기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네네. 하면 아직 시작 초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진짜로 데드캣 바운스다 아직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저렇게 분홍빛이 점점 퍼져나갈 것이다. 아, 온기가 네네. 퍼져나갈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정프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무조건 전자죠. 홍나기. 무조건 네. 안 샀으니까 아직.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비단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는 아닌게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주식 혹시 보시면 S&P가 지금 4,200선을 넘어섰지 않았습니까? 네. 뭐 고점 대비 굉장히 뭐 한 4,600선에서부터 지금 4,200선이긴 한데 뭐 애플이라든지 마소라든지 시총 1, 2위 기업들은 지금 이미 최고점을 찍었어요. 네. 특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1조 말도 달러 못하게. 돌파. 예. 진짜 저 너무 억울해요. 왜? 이번에 집 산다고 팔았어요. 주식 다 뺐거든요, 거의. 아. 엔비디아도. 엔비디아도 있었어요? 네. 다 아이고야. 뺐어요. 근데 몇 그러니까. 프로 먹었는 줄 알아요? 몇 프로요? 5%. 아, 손에 안 보기 그리고 어디예요? 한 주 남겨놓고 다 팔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그 네. 한 주가 네네. 132%예요. 와, 엔비디아? 네. 대단하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음. 근데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다 그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아, 애플. 네. 어이구. 대형주 다 빅테크에 잘 그런 주를 다 투자하셨네요. 팔았어요. 집 산다고. 이지선 씨는 뭐 투자의 귀재네요. 귀재네 진짜. 근데 되게 투자 못하는 것 같아요. 와 아니 그 집으로 해도 지금 벌써 수억 벌었지. 누가 보면 진짜 엄청 번 줄 알겠네. 주식으로 해도 벌써 100% 넘겼을 그런 주식들만 갖고 있었으니까. 정말. 네. 그래서 대단하네. 이런 미국 주식을 보면 실은 돈들이 시총 1, 2위, 그러니까 가장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불안하지만 이제 그쪽으로 돈의 쏠림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의 S&P가 뭐 최고점을 찍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실은 전부 다 온기가 퍼져 나가겠죠. 네. 근데 뭐 어떻게 S&P 500이 최고점을 찍나요? S&P 500이요? 네네. S&P 500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나스닥이죠. 나스닥. 네. 네. 그 몇몇 기업들에 집중돼서 네. 네, 특히 이제 나스닥에서도 탑 7 애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사실 세븐이랑 나머지 그러니까 세븐 빼고 나머지 저 나스닥 100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 얘네들은 마이너스거나 거의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앞에 7 애들이 그냥 다 끌어올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하면 되겠네요. 누가요? 정프로님. 저요? 지금 5년간의 트랙 레코드를 보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집중, 네. 쏠림 현상 이거는 뭐 지금 막을 수가 없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과거 역사들을 쭉 돌이켜 보면 네. 그러한 쏠림들이 이제 극에 달하는 순간 정부 규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거나 해서 하여튼 그것들이 한번 쭉 꺼지는 날들이 오더라. 네. 네. 그런 걸 이제 또 우린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부동산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도 지금 미국 주식장과 이제 거의 동일한 상황인데요. 지금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이제 뭐 과천, 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용인 쪽 이쪽에 지금 상승의 이런 흐름들이 과연 전체 시장으로 지금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분간 뭐 바로 V자로는 좀 힘들 것 같고, 네네. 네, 조금 시장의 에너지를 좀 축적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 시장과 지방 시장이 좀 양극화가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 시장으로의 어떤 우리가 코스피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네. 네, 부동산도 다시 한번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근데 지금 현재까지 그림은 굉장히 그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지고 네. 있는. 네,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경기도라든지 인천 같은데 관심 많았던 지역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인천을 한번 볼까요? 인천 볼까요? 네. 네. 자,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변동률 높은 지역이 이제 미추홀구가 되겠습니다.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 아파트 입주 단지 세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세입자를 찾지 못해서 전세 반환 보증금 마련이 이제 어려운 집주인들이 급매로 물건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 문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쪽은 전세 사기 문제가 좀 많이 그렇죠, 불거진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매매를 찾는 수요도 뚝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재건축 연한이 다 된 구축 단지들이 밀집돼 있는 주안동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네. 이 부평구로 넘어가면요,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뭐 매수자들의 관망 추세와 이제 재개발 지역의 진행 부진으로 인해서 거래가 지금 한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인천 부평, 서구 루원, 이제 서구 검단, 영종 등의 이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분양자들이 이제 거주 물건 정리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호가를 계속 낮추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거꾸로 역으로 보면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네. 한다면 이런 쪽에 투자를 지금 해놓으시면 되죠. 아직 오르지 않았죠. 입주 물량 때문에. 근데 오르진 않았지만 올라가지도 않으면 어떡해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실은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진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뭐 본인의 어떤 투자 자금에 문제가 있지만 저라면 지금 막 송파에 아직 안 오른 이런 문정동이나 가락동 단지를 아마 들어가거나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또 금액이 좀 크다 보면 네. 뭐 이런 쪽은 아직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쪽도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뭐 지금 현재 수급이 무너진 지역 아직까지는 안 올랐습니다. 이런 쪽에 네네. 마이너스 30% 심지어 마이너스 40% 물건도 있거든요. 여전히? 여전히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의 금매들을 잡고 조금 긴 시간 이렇게 좀 본다면 네, 뭐 충분히 저도 이번에 집을 사고 구축을 샀잖아요. 근데 인테리어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인테리어가 엄청 비싼 거예요. 많이 비싸졌죠. 그냥 구축이니까 깨끗하게만 하고 들어가자 해도 5천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5천? 네. 옛날 한 2, 3천이면 했었던 네. 것 같은데. 그 너무 놀랐어요. 근데 안 고칠 수는 없고 고치자니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산 금액에서 1억 정도를 더 보태서 신축을 가면 안 고치고 그냥 살 수도 있을 텐데 갈 수 있는 신축이 사실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집 살 때 구축을 가는 거는 플러스 한 5천은 더 써야 된다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구나 생각이 그래서 그 부분 들더라고요. 때문에 지금 실은
사실은 시장을 정확하게 보면 네. 그 청주에 이제 GL이 이제 최근에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근데 76대 1로 마감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분양가가 4억 미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이 있더라도 4억 언더 쪽에 지금 분양이 되는 것들은 지금 여전히 분양에 성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운정 신도시에 이제 그 한 4억 한 중반 정도에 이제 다시 분양 물량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 옆에 있는 단지에 비해서 뭐 한 1억 정도가 싸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청약 분양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이야기도 너무 좀 좀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분양가가 10 경기도 웬만큼 10억이 넘더라고요. 그쵸. 30몇 네네. 평은. 분양가가? 네. 네. 그래서 이게 경기도인데 어. 서울도 아니고 근데 10억이 넘어. 음. 너무 비싼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외곽 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신축의 4억대를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격 이제 원재료값이 네. 높아졌으니까. 네, 근데 네,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경기권에서는 10억 정도까지는 지금 뭔가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조금 주의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분양가가 더 내려갈 여지는 없어요? 한 번 오른 거는 내려가기가 힘든데요. 근데 왜냐하면 자재값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살짝 내려가고 있지만 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가격을 많이 내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평 기준으로 뭐 분양가가 6, 7억 정도가 거의 평균이었다면 네. 네. 지금은 그냥 10억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 낮아지면 한 8, 9억 정도 선에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경기 침체가 오면 뭐 다 떨어질 안 수밖에 없는 팔리는데 거죠. 어떡할 거야. 정프로님 무조건 분양 넣으세요. 기다렸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기가 네. 셋이니까. 네. 네, 특별 공급으로 넣으셔야죠. 애세심은 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애가 셋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네, 경기도로 한번 가볼까요? 네. 경기도의 이제 가장 변동률이 큰 지역은요. 저는 이 동두천시가 약간 좀 걱정이 돼요. 오. 인근에 이제 양조옥정 신도시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있던 신축 입주 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구축 아파트 수요가 현저히 지금 감소해서요. 지행동, 선현동 등에 대한 대형 단지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2020년도 이제 상승장에서 계속 이쪽을 규제했을 때 계속 규제를 이렇게 했을 때 풍선 효과로 계속 올라갔었던 마지막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좀 부족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갭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이번 하반기에 조금 우려가 좀 염려되는 좀 지역인 것 같고요. 네네.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제 오남읍, 이제 화도읍 일대의 대형 단지들의 2, 3년 전 가격대 급매물이 출회되면서 이제 매매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8호선 개통에 대한 기대와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매도자들의 호가가 오르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접전 가격이 많이 벌어져서 지금 거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을 한번 봐보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우리 성우님이 이제 과천 한번 노리셨는데 이게 시계 미스매치 때문에 요걸 지금 못 잡으셨죠. 네. 과천 못 잡으셨고 이제 화성은 이제 반도체 벨트 때문에 지금 요 두 지역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광주 같은 경우 한번 보면요. 지금 광주는 갭 투자 수요가 조금 지금 유입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광주 초월역 한라 비발디 이제 1108세대와 이제 힐스테이트 삼동역 565세대의 어떤 입주 물량이 좀 많은 지역이라서 여전히 전세나 매매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만약에 제가 청약을 넣어요. 네. 당첨이 돼요. 네. 당첨되는 순간부터 1주택자예요? 유주택자예요? 네, 그렇죠. 당첨 순간부터? 네. 요즘 분양권 이제 입주권도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거 왜 물어보세요? 왜요? 예를 들어 청약을 했어. 네.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 들어갈 돈이 뭐 계약금 말고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좋은 집이 하나 싸게 나왔어. 내년 막 후년 이럴 때. 에? 음. 그건 이제 투자용으로 하나. 그러면 이주택자가 그럼 되죠. 이제 이주택자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정프로님 돈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그 내가 그때 어쨌든 저 뭐 이 분양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때 집을 하나 사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갈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2주택 된다 이거죠? 2주택 되고 세금을 내면 되죠. 네. 아, 진짜요? 요즘은 2주택까지는 세금이 조금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3주택 붙여. 그래도 내긴 내잖아요. 그래도 내죠. 돈 당연히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네. 뭐 단돈 1%라 해도 엄청 크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래도 예전엔 2주택까지 뭐 거의 다주택자처럼 네. 이렇게 규제가 있었다면 2주택까지는 조금 뭔가 보유세라든지 이제 그밖에 어떤 뭐 네네네.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 좀 완화를 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매수 수요 자체를 좀 높이는 이런 전략을 좀 썼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네. 아니면 그 당첨된 그거를 네. 나중에 팔 수는 없나요? 팔아도 되죠. 전매 제한이 좀 있긴 한데 요즘 전매 제한도 좀 풀어주긴 했으니까. 당첨된 걸 파는 거? 네, 뭐- 분양권 전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특별 공급을 받으면 근데 전매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옛날에 진짜 제가 아는 분은 네. 마담 뚜한테 그거 자기의 그 청약권을 팔았어요. 마담 뚜? 네네. 네. 마담 뚜라는 게 저 뚜쟁이 네, 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무주택자였고 가족 수가 많고 부양 가족이 많은데 가점이 엄청 높은 거예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통장을 팔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 통장을 불법 거래. 네. 사가는 거예요. 그게 돼요? 그게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에요. 완전. 불법인데 이제 철컹철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사가 얼마에 샀어요? 그때 그분이요? 억 단위로 억 단위로. 사갔어요. 네. 청약 만점자. 야, 그럼 그분은 그냥 그걸로 벌 버신 거네. 근데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어요. 제가 볼 왜냐면 때. 강남권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전수대 아. 통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 훨씬 더 좋은 가치를. 네, 그럼요. 네. 당장 돈이 급하셨나 보다. 근데 어쨌든 정프로님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공인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사서 내가 파는 건 되잖아. 아유, 물론 되죠. 정당하게. 네, 정당하게 세금 다 알겠습니다. 내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입니다. 네, 광역시인데요. 자, 이제 광역시 중에서 부산 동구가 가장 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위브 더 제니스 하버시티 이제 2,385세대 입주장이 시작돼 가지고요. 범일동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좀 증가되면서 지금 매매가 전세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변의 범일동과 이제 좌천동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매매가가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대구인데요. 대구는 여전히 지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봉교역 이제 태왕 아너스 이제 412세대가 3월 입주고요. 네. 뭐 금호 어울림 에듀리버 이제 8월 입주기 때문에 이제 신축 물량 과도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덕구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대덕구요? 네, 이쪽은 뭐 연구단지도 있고 하지만 일단 이사 수요가 지금 끝남에 따라서 거래 소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수자는 여전히 이제 매매가 이제 금매가 이하로 이제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데 매도자가 지금 좀 버티는 형국이라서 지금 매매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쪽에 있는 중리동 그리고 읍내동 이제 법동 대화동들에 대한 어떤 구축 단지들의 매매가와 이제 전세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그거 진짜 오래됐는데. 아 정말요? 왜냐면 대전 제가 중리동 잘 알고 계시죠? 살았거든요. 아, 네네. 지금도 이제 본가 중리동인데 중리동 건너편 이제 법동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네네.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중학교 때도 그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넘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파트들이 그때도 뭐 이렇게 막 고급스럽게 진 건 아니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좀 재건축을 해도 좋겠다 혹은 리모델링하면 좋겠다 싶을 네.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네, 뭐 이게 한 5층짜리 이런 아파트들 되게 많고. 근데 아마 네. 재건축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이쪽 살기 좋지 않나요? 살기 네네. 뭐가요? 살기 뭐? 일단 뭐 유성구 옆에 바로 있으니까 정부청사 바로 옆에 뭔가 뭐 연구단지도 있고 살기 좀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살기에 네. 썩 주차도 좀 별로 쉽지 않고 내려갈 때마다 느낍니다만 네. 뭐 이렇게 썩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네네. 네. 대전.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울산 동구인데요. 울산. 네 이쪽은 이제 서부동 이제 GLCT자의 이제 2,687세대가 이제 5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매도 물량이 누적되고 있어서 지금 여전히 이제 매수자가 관만 중. 그래서 이제 서부동 쪽 단지들의 중심으로 이제 매매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전체 시장을 한번 훑어봤거든요. 네. 한번 보시니까 좀 어때요? 어쨌든 다 하락이네. 근데 하락폭이 줄긴 줄었다. 그렇죠.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아. 천둥 번개가 쳤었으니까. 네. 근데 줄긴 줄었는데 여전히 뭐 이 어떤 지금 현재 송파에서 시작된 과천에서 시작된 이런 온기들이 지방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네. 여전히 시장이 양극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네. 정부가 대책을 8월 전후로 한 번 더 내놓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래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가 막힌 매도 찬스가 한 번 정도 올 것 같긴 한데. 매도 네. 찬스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간 더 뜨는 그 기회 놓치면 한 3년은 못 판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네. 정부가 정책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네. 어떤 게 남아 있어요? 아직 뭐 많이 푼 것 같지만 실은 아직 세제 부분에서는 많이 풀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방시장이 지금 상승이 좀 안 되고 있죠. 네. 지금 분양도 다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뭐 4억 이하 쪽에 좀 낮은 가격대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신축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분양에 성공은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뭐 건설사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하반기에 만약에 PF 부실이 한번 터지면 이제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역전세난보다 더 시장을 한번 흔들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근데 뭐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전국 부동산 기상도를 네. 네. 쭉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다음에 또 부동산 관련된 뉴스 한두 개 빨리 좀 잡아보고 네. 또 사연도 오늘 소화를 해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갖고 온 기사는요. 자, 치솟는 연체율, 하반기 부동산 PF와 소상공인 대출 상한에 대한 어떤 첩첩산중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그 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어떤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인 거죠. 지금 현재 자영업자라든지 부동산 PF가 네. 약한 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요. 은행은 치솟는 연체율로 지금 관리가 비상이에요. 실은 한 5년 만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대출 상환을 유예를 조치를 해줬죠. 자영업자들에게. 그게 이제 오는 9월에 이제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한번 혜택이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조금 예측을 하고요. 네. 지금 더 심각한 거는 증권사와 제2금융권이에요. 그래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PF 연체율이 많이 했죠? 10%입니다. 네, 많이도 했고. 연체율이 10%요? 네, 10.4%. 와, 네.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많이 높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미 한번 대응을 했고요. 네. 다시 한번 대응하고자 이제 정책을 또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PF 네. 연체율이 10%라는 건 누가 네. 지금 못 갚고 있는 거예요? 건설사들? 누가 그러니까 건설사도 대체- 못 갚고 있고 네. 증권사가 지금 PF 보증을 서줬는데 네. 이제 PF 보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거든요. 90일 네, 전후 네, 네. 그 이제 차환이 안 되는 거죠. 증권사가 그럼 돈을 못 갚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에? 네. 차환이 안 되면 이제 그걸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레고 사태라든지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 달에 한번 채권 시장에 한번 큰 네. 유동성 위기를 한번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번 해결은 됐는데 문제는 어떤 부동산 PF에 대한 기본 자산 자체는 부동산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산이 지금 여전히 지방 시장은 회복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전히 뇌관으로 좀 남아 있는 거죠. 네. 지금 한 400개 정도 사업장을 이제 핀셋 관리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생기는 부분들은 이제 대주단들 통해서 회수 못하도록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여기는 정말 살릴 수 없는 지역 뭐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산시키는 이제 이런 악수를 두면서 관리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설 업체들이 좀 파산한 사례들이 좀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이미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네. 아직은 작은 업체들이라 이제 뉴스에 크게 보도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그 정도로 끝날지 아니면 더
커질지. 네. 커질지는. 네. 그래서 지금은 건설사와 그리고 증권업계에 있는 분들이 지금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하반기까지 유의 있게 좀 보셔야 되고요. 네.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PF 대출 비중이 좀 높아서 뱅크런 우려도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네. 제2금융권 중에서 이제 연차율이 지금 5.1%로 지금 급등을 했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뭔가 어떤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게 여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은행권에 대한 연체율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오른쪽 은행권은 그래도 뭐 제1금융권은 관리를 잘 하고는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연체율이 치솟고 있죠. 네. 그 치솟는 현재를 보면요, 뭐 신용에 대한 연체율은 많이 올라갔어요. 0.64. 신용대출. 네. 못 이미 갚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뭐 5년 전보다도 훨씬 높아졌죠.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0.3%로 이제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솟는 어떤 연체율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문제이고요. 네. 건설업이 지금 현재 사업을 포기한 지금 현황인데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좀 높아져만 가고 있죠. 네.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가 되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이쪽 부분 좀 잘 못 버티는 이제 건설업들이 지금 파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평년 수준에서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네. 요게 이제 조금 많이 치솟을 경우에는 네. 꽤 위험할 수 있고요. 위험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현황인데요. 뭐 여전히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그런 증가는 좀 많아졌고요. 업권별로 보면 이제 아파트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아파트 외 사업장, 예를 들어서 상업용 같은 어떤 이런 시행이겠죠. 그리고 고위험 사업장 대출 비중을 보면 네. 여전히 저축은행과 증권에 대한 그 비중들이 좀 높아서 이 두 기관들의 어떤 네네. 리스크가 좀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동산 기업 금융이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파급되는지를 보시면 네. 뭐 충격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오겠죠. 네, 오면 현재 이제 PF 유동화 증권 차환에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증권회사가 PF 이제 ABCP라고 부르거든요. 네. ABS랑 이제 CP에 대한 어떤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이 지금 차환이 안 됐을 때 어렵다. 네, 어렵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이제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서 3년 정도 만기 상환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PF 이제 CP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내 상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스매치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3년짜리 이제 돈 빌리는 게 있는데 네. 한쪽에서는 이제 90일 단위로 계속해서 이걸 연장하면서 그 3년을 채우는 그렇죠.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원래 예전에는 잘 될 때는 뭐 90일씩 문제가 계속 없었네. 뭐 연장을 다 해주니까 괜찮은데 네. 금융기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좀 다 갚아야 되겠는데 이럴 때 이제 방법이 없는 상황들이 네, 발생한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PF 사업 자체가 부실화되는 경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분양에 실패하거나 뭐 토지는 매입했는데 건설을 못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의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여전히 단기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있고요. 이 부분이 네. 좀 터져 나간다면 부동산 시장에 큰 뇌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완화 대책을 지금 발표를 했어요. 크게 보시면 증권사가 PF 익스포저가 지금 현재 27조 원인데요. 보증과 관련된 게 22조 원, 네. 대출과 관련된 게 5조 원이에요. 근데 기존에 놓고 보면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R이라고 부르거든요. 넷 캐피탈 레이시오라고 해서 건전성 감독 비율입니다. 그래서 어떤 NCR 비중을 보증에서는 18%를 잡았고 대출은 100%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보증을 많이 열었죠. 예. 고위험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브릿지론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금융이 좀 많이 확대가 된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 되면서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만기에 대한 미스매치가 이제 일어난 게 이제 문제가 됐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들이 이제 CP 매입들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해소가 된 건데 여전히 이제 뇌관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이제 발표를 한 게 어떤 ABCP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대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부실 자산은 이제 조기 상각해서 대손 상각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여전히 합동 매입 기구를 통해서
좀 5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 내년 2월까지 1.8조 원에 대한 어떤 ABCP를 매입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유동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해소는 되는데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네. 어려워진다면 결국에는 뭐 부실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아무래도 유동성을 좀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네. 부분이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아마 정부가 그래서 지방 시장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하반기에 계속 좀 네.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 요거는 어떻게 지선 씨 이해했습니까 이 부분? 저 솔직히 조금 이거 내가 이해해서 뭐 하나 싶어요. 네. 자, 네. 쉽게 좀 설명 가능합니까? 아니면 포기할까요? 네. 아니 뭐 그냥 정부 잘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걱정은 없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거죠. 뉴스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PF 부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네. PF가 한 사업장이 터져서 이게 금융시장을 경색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다시 한번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만 아니라면 뭐 역전세난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지금 약간 좀 완화해줘서 지금 좀 갚아주고 있고 시장의 물량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방 시장과 서울 시장이 약간 다른 길을 겪으면서 지금 약간 시장 자체는 뭐 L자형의 보합의 시장을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네. 2, 3년 이 시간을 조금 에너지 축적하고 좀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주면서 시장이 다시 건전성을 좀 이뤄 나가면 다시 한번 부동산도 상승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예전엔 그냥 자 내가 뭐 100억 있으면 자 땅 한 50억치 사고 건설회사한테 30억 줘서 건물 올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들어올 사람들한테 또 보증금 받아갖고 뭐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게 심플한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런데 네. 요즘은 이제 부동산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시행사, 시공사 여러 이제 회사들이 특히나 뭐 증권회사 이런 데들에서도 워낙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난 몇 년 동안 좋았으니까 네. 돈 된다 싶으니까 요게 이제 막 돈을 이리저리 융통해갖고 막 이런저런 상품 만들어갖고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돈을 많이 좀 만들어낸 거죠. 네, 만들어낸 것까지는 오케이 뭐 좋은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갑자기 만들어내던 과정에 뭔가 이제 한 돌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럼 그게 빠지면서 이것저것 다 같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지금 올 수도 있다는 게 아마 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림인데.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네. 근데 망하는 그림을 물론 이제 이거 망하는 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면 정부도 좀 납두겠는데 이거 하나 망하는 거 뒀다가 이제 전체 막 부동산 시장이며 전체 경제 실물까지 완전히 영향을 줄까봐 아마 어떻게든 이제 잘 연착륙시키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볼 때는 그렇게 돈잔치에 뭐 여기저기 이렇게 하다가 네. 어려워지니까 또 정부 이렇게 손 벌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는 소비자들 보기엔 썩 좋지는 않다. 맞아. 이게 다 막는 게 국민 세금으로 막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결국 하여튼 요거는 이제 올 한 하반기 연말 요쯤에 이제 PF 부실 관련 뉴스들이 막 나오는지는 우리가 잘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럼 이거죠. 올해만 넘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든다라고 봐도 돼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죠.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거는. 네. 올해 내년까지는 아마 계속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뭐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근데 위기는 이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터져 나오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한번 터지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뭐 리스크 테이킹이죠.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산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시는 분은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 바닥을 조금 더 확인하고 가실 분들은 여전히 좀 늦지 않았다. 그렇게 부동산이 급하게 전체 시장이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네, 좀 한번 너무 포모에 잡히시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네, 마이너스 한 고점에서부터 30% 중에서 좀 입지 좋은 부분들로 네. 이렇게 걸어 놓으면 다 이제 급하신 분들 팔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세미정님. 것들 사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알려주시다가 오늘은 약간 힘 좀 주는 느낌 들지 않아요? 뭔가 자꾸 네. 이유가 있으신가 싶기도 하고요. 네. 하여튼 뭐
일단 전체적인 부동산 상황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주요 뉴스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네. 네, 오랜만에 봤는데 요 부동산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은 KB 부동산으로 네. 혹시 봐야 되겠죠? 네, 그럼요. KB 네. 부동산에 오시면요. 모든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네. 다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여러 정보들 이렇게 네.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도 네. 받고 거기 뉴스들도 같이 올라가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KB 부동산 앱으로 부동산을 해결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사연자 우리에게 또 고민 사연을 보내신 분의 사연을 한번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